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아세안 외교를 미일 중러 4대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국인들이 한반도에서 이룩한 것은 한국의 승리를 넘어 인류의 정신을 믿는 모든 국가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일부에서 변창훈 검사 사망 사건을 현 정부 법무부와 윤석열 지검장의 책임으로 돌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논두렁 시계를 흘리라고 한 건 자신이 아니라 국정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영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에 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총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출소 반대 청원이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욱 구성장의 문골 브런치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목요일이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안 계신 한 일주일 계실 거기 때문에 우리 한동안 대통령님을 국내에 계시는 거는 못 보겠다 아쉬운 마음도 있고, 오늘 또 우리 대통령님 취임하신 지 6개월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만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예고를 미리 좀 드리면서 첫 번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도네시아에 잘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출국하시는 장면을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짧은 영상 같이 준비했으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임종석 실장이 항상 저 출국할 때마다 정말 치아를 만개하면서 웃는 게 화제가 되는데 오늘은 억지로 입을 꼭 다물고 웃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렇게 출발하셔서 자카르타 공항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하셨죠. 네. 좀 늦은 시간에 도착하셔서 좀 어두욱한 상태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국빈 자격으로 또 초청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그런 의장까지 와갖고 의장대까지 사열을 하고 이렇게 공항에서 좀 환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여사님 스타일이 진짜 우아하지 않습니까? 동남아 스타일. 네. 거기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머플러인가요? 저걸 머플러라 그래요? 네, 머플러죠. 네. 네. 우리 약간 그 동남아 스타일. 쪽에 동남아 사람들한테 익숙한 맞아요. 색상과 디자인. 맞습니다. 네. 너무 우아하신.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의장대 살도 멋있더라고요. 저기는 인도네시아는 그 원래 그 전통적인 그런 뭐 복장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유럽풍이죠, 그죠? 의장대가 좀 그게 좀 특이했어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스페인 식민지를 거쳐 와서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뭐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이제 격식도 맞춰서 오늘도 하루 종일 환영 행사가 또 이제 연이어질 텐데 어제는 우리 또 트럼프 국빈 초청해서 우리가 또 대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대접 받으시는 거 어떨지 그거 좀 비교해서 봐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그 일정으로는 도착하신 이후에 바로 동포 간담회부터 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첫 국빈 방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신남방 정책을 이번에 발표하신다고 했고, 네. 그리고 저쪽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외교가 중미일러 주변 4개국 중심의 외교였잖아요. 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때 그 치중된 외교를 처음으로 이제 동남아라든지 남미, 아프리카까지 조금 이렇게 다변화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과거의 그런 외교로 또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미국에 치중하는 그런 외교, 네. 미국 일방적인 외교. 그런 외교로 되돌아갔는데 이걸 다시 조금 균형을 맞추는 그 외교로 지금 다시 복원시키는 거죠. 네.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복원시키는 그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4대국의 치중한 외교가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인도네시아가 그래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순방 국빈 순방으로 온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또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또 아세안 특사를 박원순 시장을 또 파견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만큼 아세안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말고도 또 인도네시아는 우리하고 특히 각별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그 국방부 장관이 일전에 한번 다녀갔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해에서 직접 만나기도 하셨고, 인도네시아는 우리 그
헬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국산 무기를 사주는 나라. 맞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고객님입니다. 네, 고객님. 고객님. 네. 네. 네, 고객인 나라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또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인도네시아랑 네. 방산 분야가 우리 협력이 또 활발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님 비행기 타고 이제 가는 중에 네. 우리 그 원양어선이 남태평양에서 그 화재 때문에 표류하던 인도네시아 선박을 또 구조를 해줬대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원 10명하고 뭐 중국 사람 1명에서 네. 11명을 이제 생명을 살린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 또 있다 보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랑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좀 힘을 받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또 하셨고. 네. 인도네시아가 이 동남아 국가 중에 네. 일단 국토 크기가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네. 예, 인구도 많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태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베트남은 이제 곧 이제 가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의 경제를 좀 끌고 가는 나라들이죠. 예. 그래서 이쪽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낸다면 네. 네.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뭐 조금 아까 잠깐 보셨지만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랑 오늘 정상회담을 하실 거고 그 이후에 뭐 만찬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뭐 그래서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강조한 거는 외교가 결국 4대국 위주로만 가진 않겠다. 아시안으로 넓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 마무리는 역시나 평창올림픽 네.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평창올림픽 참 근데 저기 그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 쪽은 네. 잘만 판매한다면 그 평창올림픽 티켓을 굉장히 많이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거긴 눈이 없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눈이 없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그렇군요. 그 동남아 사람들이 그 눈 구경하러 한국에 온단 말이에요. 와서 스키도 타고 그 보드도 타고 막 그러는데 이거를 조금만 잘 해서 동남아 쪽에 티켓 판매를 좀 공을 들여본다면 의외로 동남아 쪽 관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네요. 뭐 우리 그 K-팝이라든지 이런 한류 상품하고 네네. 한류가 그쪽에도 굉장히 엄청나죠. 인기가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동남아도 엄청납니다. 이걸 좀 잘 묶어낸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의외의 관객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동남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사실은 뭐 워낙에 눈이 좋고 뭐 이런 추운 나라들, 네. 러시아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추운 쪽에서는 굳이 이 멀리까지 눈도 별로 시원치 않은데 네. 올 필요가 없지만 네. 동남아는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거기다가 눈 보기가 어려운 나라들.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출국하실 때 어제 이륙이 예상보다 한 15분 정도 늦춰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랬었나요? 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사람들이 막 걱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오산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또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죠, 중국으로. 근데 그쪽에서 뭔가 준비가 좀 더뎌져서 네. 늦춰졌답니다, 조금.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집주인인데 내가 먼저 나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 이륙할 때까지 기다려라 명령을 내리셔서 다들 꼼짝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손님이 먼저 가야죠. 네. 되게 세심한 분이세요, 아니, 그죠? 손님이 아직 안 갔는데 네네. 집주인이 먼저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모양새가. 이상하죠. 네, 근데 사실은 뭐 겉에서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심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아니요, 우리나라 언론은 아마 그런 것도 트집 잡아서 무례하다고 기사를 충분히 쓸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우리 기레기의 장기 아닙니까? 뭐든지 트집을 잡는다. 뭐 당연히 트집 잡을 수 있죠. 트럼프 출국도 안 했는데 먼저 출국해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 딱 뽑아가지고. 예. 근데 이런 그 훈훈한 소식은 또 기사는 없더라고요. 이건 기사가 없었습니다, 별로. 저도 기사를 보고 찾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이제 회자된 얘기를 듣고서 나중에 찾아봤던 건데 하여튼 좋은 얘기는 안 써주는 나쁜 사람들 있네요. 다음 소식으로는 그래서 우리 손님으로 왔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국회의원설을 했었는데 말폭탄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네. 표정이 아주 그냥 표정은요. 네, 볼 때마다 살아있습니다. 웃겨요. 그 네. 발언 내용과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저는 인간적으로요. 네. 저런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표정이 살아 있잖아요. 네. 본인 어떤 음흉한 속내가 있는지 뭐 그런 네. 건 모르겠지만 네. 겉으로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독이 든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보다는 표정에서 차라리 드러나는 게 낫죠. 네, 그렇군요. 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홍준표도 네. 인간적으로는
같은 라인이죠? 예, 예. 트럼프와 홍준표가. 네. 자, 하여튼 우리 그 국빈 환대 네. 예, 너무 잘 받았다는 예, 인사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한미 FTA라든지 이런 문제 논의가 잘 됐잖아요. 네. 예.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협상 결과물들이 전부 최상의 결과들이 네. 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나왔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크게 지금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기분 좋게 지금 예,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연설할 때도 보면 뭐 크게 사실 어제 국회 연설문 중간에 고친다고 해가지고 조금 제가 긴장을 했었는데 네. 예, 뭐 별다른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뒷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예. 뭘 고쳤는지. 네. 하여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한국의 이제 발빠르는 경제 성장 또 민주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감명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또 갑자기 우리 한국 걸 이제 축혀 올려주면서 US 오픈 여성 골퍼들이 예. 네, 대부분 굉장히 또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트럼프 골프장에서 열린 데서 박성현 씨가 승리했다 이러면서 자기 골프장을 또 깨알같이 자랑하기도 하고. 예. 네. 뭐 우리나라 여자 골프는 뭐 지금 사실 미국 LPGA를 네. 휩쓸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멋진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행운을 빈다 잘 될 거다 또 네. 이런 덕담을 했는데 아까 걱정하셨던 그 뭘 고치냐라고 어제 걱정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 부분일 거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랑 단독회담을 하시다가 대통령이 이제 걱정들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잘 안 될까 봐 이제 걱정의 말씀을 좀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러면 내가 내일 국회 연설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혹시 연설문 안에 같이 포함해서 해주면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대통령이 당연히 좋다 도움이 된다 해서 그 뒤에 이제 고친 부분이 그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아까 뭐 좀 패권 안전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고 그러면서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영원히 찾기를 바란다 기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아주 훈훈한 덕담만 줄줄이 늘어놓고 갔습니다. 네. 본인 연설에 본인이 만족해서 저렇게 따봉도 날리고 네. 네. 좋았고 네. 예. 일단 트럼프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럼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일단 비교가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지극정성 들여서 바깥에서 그냥 보기에 진짜 간쓸게 다 빼주는 것처럼. 노예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가서 할 소리 다 해버렸잖아요. 예. 할 소리 다 일본 니네 때문에 미국 먹고 살기 힘들어. 적자가 심하다 뭐 이런 네. 거부터 해가지고 할 소리를 지금 다 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할 소리를 사실 굉장히 안 했죠.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다양한 뭐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그다음에 뭐 FTA도 FTA 이거 네. 우리가 손해보다. 불만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했잖아요.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안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이제 국방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국회 연설에서도 거의 시간 중에 절반 이상을 이제 북한 비난하는 데만 다 썼고요. 그리고 뭐 코리아라는 단어 많이 쓰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전쟁하고 군사 이런 단어에 대한 언급보다 자유, 평화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언급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라는 표현 같은 경우도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네. 코리아가 좋냐, 사우스 코리아가 좋냐. 그랬더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리아가 좋다 네, 맞습니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코리아라는 표현을 네, 예, 썼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날 이제 그 북한 문제를 언급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정미가 또 헛소리를 했더라고. 뭐 방공교육 받는 것 같았다 어쩌고저쩌고. 그건 니들 컴플렉스 때문이야. 그렇죠. 니들이 그따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어. 맞습니다. 네. 어. 그래도 북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사실은 예전에 쏟아냈던 그 말폭탄들의 수위에 비하면 네. 굉장히 수위를 조절을 하면서 트럼프 딴에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대통령 그 정의당도 참 짜증나지만 자유당 쪽은 우리 대통령 나오면은 뭐 현수막 들고 있고 잠이나 포자고 있더니 트럼프 대통령 오니까 또 기립박수를 또 일어나서 치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 정말 그 와중에 또 조원진은 또 피켓쇼를 또 했어요. 네,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네, 저게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뭐 하는 짓인지 저기서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저 사실 생뚱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저게 지금 정치쇼 같은. 훌리건이잖아요. 한미동맹 뭐 어떻게 더 강화할까?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 한반도가 미국의 새로운 주로 그냥 편입될까? 그러니까요. 저런 새끼들을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게 참. 의원이라는 게 한심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도 그 와중에 또 깨알같이 패러디 해갖고 또 올리는 시민들도 있었는데 화났다가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또 풀리기도 합니다. 밥 좀 줘요, 밥 좀 줘. 단식 끝났어요. 이렇게 피켓을 내용을 바꿔서 저렇게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외에 또 특이했던 거는 우리 당초에 원래 그 비무장지대에 방문 계획이 원래는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방문한다 얘기가 나왔다가 또 곧바로 기상학과로 취소됐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뒤늦게 들었는데 네. 어제 오전 7시쯤에 이 동네에 헬기 소리가 났었대요. 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웬 헬기 소리지?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대통령께서 DMZ로 예, 이동하시는 헬기 소리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기상이 좀 안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타셨던 헬기도 중간에 그냥 비상 착륙을 하고 예, 중간에 착륙을 해서 거기서부터 차량을 이용해서 DMZ까지 갔는데, 가셨대요.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도 이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기상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냥 DMZ 가는 거 일정은 취소하는 걸로 네. 예, 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아침에 사실 시간을 좀 버리신 거죠. 예, 아침 그렇죠. 일찍부터 네. 헬기 타고 차 타고 거기까지 가셨다가 지금 되돌아오신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뒷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DMZ를 이제 방문하는 게 좋겠냐, 뭐 가고 싶으면 한번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랑 같이 갈 수 있으면 가겠다 했대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럼 나도 같이 가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움직이셨다는 건데 네. 기상이 안 도와줘서 결국 못 갔다. 그래서 계속 국회에 들어가서까지도 이제는 국회 연설 혹시 끝나면 갈 수 있는 거냐, 문 대통령 시간 되느냐 뭐 계속 물어봤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했습니다. 하여간 보면 볼수록 역시 문구로 소리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연설 끝내놓고 국립현충원에 트럼프 부부가 참배를 했지요. 예, 그래서 참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리를 해서 중국으로 네.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한 알차게 이후에는 1박 2일 보내고 갔습니다. 네, 정말. 예, 우리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 트럼프 국빈 방문 가지고 왜 하루밖에 안 자고 가냐 어쩌고 별 개소리들 다 나오고 맞습니다. 진짜 네. 이틀 자고 온 일본에서는 그래서 엄청난 외교를 잘했나? 네, 그렇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멜라니아 여사가 SNS에다가 여기서 출국한 이후에 방한 후기를 남겼어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여사 그리고 한국인들이 너무 환대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 외에 또 공식 성명까지 또 따로 냈어요. 멜라니아 여사가. 그래서 네. 우리 김정은 여사한테 받은 뭐 따뜻한 환대 그런 거 너무 좋았고 김 여사와는 계속해서 이 우정을 이어가고 싶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정말 잘 왔다 갔구나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고요. 그거 외에 청와대 페이스북에 또 후기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멜라니아가 원래 낯가림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대요. 네, 낯가림이 심해서 그 말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네, 그렇대요. 주로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 김정숙 여사님하고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너무 많이 했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통한 거죠, 그냥.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좌진들이 그 멜라니아 측 보좌진들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까지 환담이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없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여사님이 아마 편안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럼요. 사실은 뭐 그 나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 두 여사님들이라서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도 예,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멜라니아가 잘 안 웃잖아요. 안 평소에. 웃죠. 별명은 로봇이에요, 로봇. 잘 안 웃는데 네. 우리 여사님하고 지금 찍힌 사진들 보면 네. 웃는 표정이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저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강대승천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네. 한쪽에서는 또 이제 일본에 있는 아키에 여사 아베 총리의 부인이겠죠. 이제 그 사람이랑 같이 만나는 장면이랑 비교되는 그 사진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보면은 이제 멜라니아 여사도 약간 트럼프처럼 감정을 속이질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표정에서 드러나고.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신 것 같아요. 페이크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계속 기분이 안 좋으시다고 아까 채팅창에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시냐, 다운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기분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하여튼 이런 이야기. 손혜원부터 김용호부터 손혜원, 김용호, 표창원
아주 기분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러게 그리고 말입니다. 검찰 새끼들까지. 네. 우리가 그 얘기는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문글 브런치는 그래도 대통령님 위주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일본은 근데 배가 좀 아프긴 아픈가 봐요. 유치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아무리 그래도 아베가 트럼프랑 더 친해. 뭐 이런 보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도 일본 언론이 그래도 애국심이 있는 언론이에요. 맞습니다. 네, 일본 언론은 최소한 자기네 그 지도자를 비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일부러 깎아내 내리려고 하지 않고. 만약에 저 뭐, 상태가 우리나라였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난리 났겠죠, 지금 언론들이. 그러니까 네. 모든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모든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집어넣으면 모든 기사가 정반대로 바뀐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별 개소리를 다 해도 시시껄렁한 것까지 기사를 다 써주잖아요. 잘하면 똥 싸는 것도 기사 써줄 편이에요.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네. 집어넣으면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검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검찰 새끼들 저렇게 날뛰는 거 그 뒤에 지금 후방 지원 사격을 누가 하고 있어요? 언론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심각하게 예,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하고 있는데 네, 언론들. 그 와중에 정신 못 차린 새끼들이 민주당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 그러면서 지지자들한테 뭐 나이브하다는 둥. 네, 하여간 언론들이 너무 심각하죠. 일부 언론 중에 일부는 그래서 대통령 우리 그 김정숙 여사께서 멜라니아 여사랑 얘기하는 중간에 실수로 저희 나라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걸 가지고 또 국격을 뭐 망가뜨렸니 어쩌냐면서 난리 법석을 치는데 그거 호들갑을 번역하면 하죠. 어차피 중간에 번역하면 그렇죠. 아웃 컨트리로 가는 네. 거예요. 어? 국격을 누가 떨어뜨리고 있는데 지금 네. 말 실수만 해봐라. 기사 쓸 게 그렇게 없네. 이씨.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와대 페이스북이나 청와대 홈페이지를 위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언론들을 믿을 수가 없는데 청와대 페이스북에 만찬 사진이 뒤늦게 좀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문구로소리 미국 지부장 트럼프가 대통령이 연설하시거나 건배사 하실 때 저렇게 눈을 떼지 않고 열심히 보셨고 그리고 저 자리에서 트럼프가 즉석에서 또 만찬사 그 원고를 수정을 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 수정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연설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따뜻한 느낌이 없다. 그래서 따뜻한 느낌으로 조금 고쳐야 되겠다 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 뭐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하여간 뭐 잘 왔다 갔다니 기분 좋게 갔다고 하니까 예, 한 국민으로서 어쨌든 기분 좋습니다. 네. 네. 뭐 기분 나빴다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근데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열받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SNS를 다니다 보니까 일부 그 페미니스트들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니를 트럼프랑 같이 포옹시켜서 사진 찍혔다. 미국 놈한테 우리나라 그 위안부 피해자를 가지고 포옹을 시켰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치는 건가요? 저는 정말 그 사회가 책에 폐해를 정말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건데 책이란 것, 특히 이념과 관련된 것들은 책이 하나의 종교 교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 네. 그걸 교조적으로 아주 고정된 어떤 해석 틀을 갖고 교조적으로 세상에다가 갖다 맞추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하는 그 행태들. 저는 지금 소위 그 페미니스트들을 보면 주사파 보는 것 같아요. 그 패턴, 행동 양식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냥 어떤 교리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네, 용서가 안 되는, 여성으로서 정말 그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뭐 김정은 여사님이 곶감 가지고 다과 만든 거 가지고도 무슨 여자가 요리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무슨 여혐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남자가 요리 잘해도 칭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왜 그런 식의 이상한 논리로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미가 그 트럼프 국회 연설에서 방공교육 받는 것 같았다. 이거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네. 예, 같은 거예요. 정말 뇌가 굳어버린 사람들, 융통성이라고는 1도 없는 하여튼 그런 그 이상한 소리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탁현민 행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어제 있었죠? 네, 어제 가장 참 어이없는 뉴스였죠.
이게 지금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그 조국 교수 당시에 교수였죠. 예. 네. 와서 홍대에서 프리허그 행사할 때. 네. 저 기억납니다. 전날. 네. 전날 제가 권갑장이었나요?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 하여튼 저 홍대 근처에서 우리가 녹음하던 날이었거든요. 녹음하면서 저기 못 가는 거를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날 행사 끝날 때쯤 네. 선관위에 하여튼 신고가 안 된 스피커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스피커에서 2012년 당시에 네. 예, 썼던 그 음악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대선 로고송. 예, 네. 대선 로고송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날 행사 설치를 탁현민 행정관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탁 행정관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서울시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얘기는. 선관위 이 새끼들이 정말 할 일 없는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거법 문제는 매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선거법을 보면요. 걸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진짜. 뭐 정말 그 선거 한번 이렇게 치를 때 선거법 자세한 내용까지 하나하나 그 지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밖에 안 되죠, 사실. 이게 현역 국회의원 이 새끼들이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 선거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맞습니다. 선거법 진짜 복잡해. 네. 뭐는 피켓은 뭐는 되고 안 되고 뭐 어깨 띠는 심지어 몇 어디서 되고 안 센치 되고 막 이런 맞습니다. 거 규격까지 다 정해놓고 하니까 진짜 선거는요. 그래서 선거 전문가가 판치는 거예요. 그 선거 내년 지방선거 이제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선거판 막 돌아다니던 업자들이 또 각 캠프에 또 몰려드는 겁니다. 왜? 그런 거 바삭하게 꿰고 있는 선수들이 또 있거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선거라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뭐 그 당시 대선도 그렇고 남았던 후보들 마음 먹고 뒤지면 다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중에서 유독 탁현민 행정관을 선관위에서 탁현민 행정관만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캠프도 다 신고를 했는데 검찰에서 탁현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 건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검찰이 공소시효가 있어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있는데 네. 지금 공소시효에 맞춰서 지금 터는 과정입니다. 아마 지금 5월 9일에 대선을 치렀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거기에 6을 더하면 바로 11월 9일, 11월 8일이 되나요? 예, 11월 8일이 그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네.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서 기소를 했으니까 어제 기소가 안 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탁현민 행정관은 어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어제 기소가 된 거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추측하기로는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에 가지 않았고 유명하지 않았다면 기소가 안 그랬겠죠.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기소됐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검찰이 지금 변창훈 검사 죽고 나서 개소리 하는 검사들이 하나둘 나오잖아요. 네. 정권이 죽였다 뭐 이따위 개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걸 정치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활용을 하고 있고 네. 언론들도 부추기고 지금 신나게 하죠. 예, 적폐청산 잘 되지 말라고 네. 그 저항하고 있는 적폐 검사놈들 응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탁현민 행정관 기소를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그 저항의 한 단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적폐청산 수사 와중에 물타기로 집어넣은 건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적폐 세력들의 검찰 내부의 적폐 세력의 반격이라면 정말 지금 군합군 단단히 조여매고 때려잡으러 가야 될 타이밍인 거고 그게 만약에 물타기라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좀 하여튼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탁현민 행정관을 기소한
그 검사가 또 어제 또 SNS에 많이 시끄럽게 뭐 다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공안 2부의 진재선 부장검사. 근데 뭐 이 사람이 그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소속돼 있었고, 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 회고록 있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판단해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던, 기소를 아예 안 한 뭐 그랬던 검사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막 그러니까 화제되고 있죠. 진재선 검사가 네. 대학 다닐 때 PD 계열, 예, PD 계열 저 민중민주 노선 운동권이었다는 거죠. 예, 그쪽 운동권 출신이고 그동안 뭐 검사 시절에 그 민노당 후원금을 내고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검사 시절에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진태가 진재선 검사를 공격을 하고 그랬던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판단이 좀 힘든 게 진재선 검사의 그동안의 성향이라든지 검찰 안에서 했던 행적을 봤을 때 적폐 검사로 분류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 무리가 있는 게 사실 그동안 진재선 검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에 윤석열 그렇죠. 지검장이 그때 팀장이었고 그 밑에서 그 팀에 일을 했던 있었어요. 검사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수사로 사실상 좌천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진재선 부장검사도 좌천되어 있다가 윤석열 지검장이 그때 그 특검팀에 네. 예, 특검팀에 합류할 때 이 검사도 특검팀에 들어갔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조금 이제 한직에 떠돌다가 이번에 지금 약간 명예회복을 한 케이스예요. 윤석열 지검장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해석을. 이게 PD 계열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뭔가 고지고대로 아이씨 이거 뭐 수사 의뢰가 왔고 따져보니까 선거법이란 그렇거든요. 걸면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 이걸 무혐의 처리했을 때 왜 탁현민 무혐의 처리를 하느냐. 그런 정치 공세가 들어올 가능성. 왜냐면 지금 이 진재선 검사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정원에서 넘어온 적폐청산 수사를 하고 있는 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를 지금 자유당으로부터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 공세에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거를 고지고대로 딱 법을 적용해가지고 기소를 한 건 아닌지. 그래서 이게 적폐검사, 일단 제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적폐검사의 저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측면이 일단 조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도리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도리어 사람들한테 탁현민 행정관을 봐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네,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FM대로 때렸다. 이렇게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 라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네. 사안 자체가 네, 너무 경미해가지고 벌금 나오겠죠. 기소 자체가 뭐 나중에 무조건 유죄가 아니고 이거 재판 가면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고 벌금을 때려도 굉장히 소액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워낙에 지금 검사들의 그 문제들, 적폐 검사들한테 지금 분노해 있는 시민들이었는데 네. 거기다가 탁현 행정관을 지금 자유당부터 해서 그 수구 좌파 여성계 그쪽에서 양쪽에서 지금 탁 행정관을 때리고 있는 상태 때문에 또 열받아 있는 이 두 개가 맞물려서 네, 어제 그렇습니다. 이게 폭발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검찰이 탁 행정관을 기소해? 이러고 난리가 났던 건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게 일단은 사안 자체는 큰 건 아니고 여론 봤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적폐 검사들이 항명의 의미는 이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네. 예, 결론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음 얘기도 또 적폐 검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얘기도 있지만 좀 시민들이 이런 항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키우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제 그 변창흠 검사 발언이 있었는데 이 사망을 빌미로 이제 검찰 일각에서는 적폐청산 수사에 그 반발하는 분위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언론들도 부추기고 여기 좀 보이죠. 그래서 화가 납니다. 지금 이거죠. 보세요. 벌써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네, 적폐청산 수사 축소 지연 불가피. 저거는 저 새끼 소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누구 마음대로 불가피. 아니, 왜 지연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검사 새끼 하나 죽은 게 뭐? 이것도 막말했다고 또 지랄 떨겠네. 네. 어? 네. 그렇죠. 그리고 저런 거. 권력의 저게 지금 살. 그러니까 마치 청와대가 지금 하명했다고. 마치 누굴 죽이라고 하명한 것처럼 우리 청와대가.
아, 정말. 이게 지금 그 언론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언론사에 데스크랍시고 앉아있는 그 새끼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건데, 영화 내부자의 그 제국일보 나오잖아요. 제국일보인가요? 뭐 하여튼 거기 주필, 백윤식이 그 주필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흉내 내는 새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또 국정원 이야기 나오겠지만, 검사 죽은 것 때문에 적폐청산 수사가 지연될 이유도 없고, 그럼요. 축소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왜냐? 그동안 검찰 안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그동안 한 100명이, 그 통계가 있는데요. 네. 하여튼 100여 명이 굉장히 죽었다고 죽었는데,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검찰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강압수사는 없었다. 그럼요. 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번에 무슨 강압수사 있어요? 변창원 검사는 심지어 뭐 포트라인에 섰습니까? 무슨 맞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한 게 뭐가 있는데? 맞습니다. 언론으로 뭐 사실 별로 노출도 안 됐습니다. 망신당한 것도 없고. 근데 거기다가 강압수사라는 게 일반인도 아니고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데 해봐야 얼마나 강압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서 깽판신 새끼가 그 박기동 안동지청장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아, 그 얘기가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확인은 안 거고. 됐습니다만. 우리 빈소에 조문 갔던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니들이 죽였다 하고 소리 질렀던 그 지청장이 이제 뭐 현직 지청장 이렇게만 언론에는 보고가 됐었는데, 그거가 이제 그 박기동 안동 지청장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언론이 부채질해 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검찰 내부에 실제로 이런 적폐 세력들, 그러니까 적폐청산에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직에 충성하면서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시키는 일을 했는데 왜 자기네들 죽어야 되냐 이거죠. 시키는 일 했으면은 뭐 그러면 야 이 새끼들아 조폭범죄는 수사 하나도 못 하겠네. 그렇죠. 그 조폭범죄로 끌려온 애들 전부 시켜서 한 일인데 네. 니들은 왜 괜찮고 조폭들은 왜 안 되는데? 그 내용은 똑같이 불법인데 니들은 불법 저질러도 되는 무슨 면허증 가진 새끼들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뭐 사안은 물론 중요하지만 현직 검사를 굳이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는지도 의문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누가 국정원에 파견 가겠냐.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가서 그따위 가짜 사무실 만들고 가짜 서류 만들어서 수사를 방해하는 그따위 짓이나 하고 있는 게 쪽팔리지도 않아? 그러게 말인데 부끄러움을 모르나 봐요. 검사 임내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새끼들이 국정원 파견 갔을 때는 룰루랄라 하고 갔을 거 아니야. 그랬겠죠. 출세한다고 간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정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시키는 대로 다 한 거 아니야. 그 병신 같은 짓을, 개 같은 짓을, 쓰레기 짓을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아이고 쪽팔려라 씨. 아, 참 스스로 부끄러운 말을 저렇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 검찰에 대한 그 신뢰도가, 믿음이 거의 막 바닥을 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에 대한. 예. 검찰은 저건 진짜 완전 어떻게 박살을 내야 되는데, 아, 진짜. 그 해체 수준으로 진짜 사표를 한번 일괄적으로 사표를 한번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조금 저 도려내서 새끼들 아니죠. 없다고 여기 이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대부분의 치안은 경찰이 다 담당하고 있어요. 경찰이 다 하면 되니까 검찰 저 새끼들 그냥 다 박살내고 사표 다 받고 한 90% 다 잘라도 돼. 아,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변창훈 검사가 자살이 확실하냐 뭐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하기도 하지요. 지금 예. 뭐 그 뛰어내린 창문 모양을 보면 사실 이제 성인 남자가 저 틈을 아니요. 저건 좀 뭐 어려울 것 근데 같긴 저거는 한데. 뭐 다들 네. 저렇게 의문 제기하지만 네. 보통 그 요즘 건물 창문이 다 저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투신하는 경우는 저런 틈 사이로 다 투신합니다. 틈 사이로. 아니 그게 그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그 네. 현대아산 정몽원 회장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또 저런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현대그룹 본사 개동 본사 그 창문이 저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저 틈으로 투신한 거냐 이런 의문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도. 근데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워낙에 관련자들이 많이 이제 죽다 보니까 네. 관련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심을 자꾸 그렇죠?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의심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그 의심은 갖고 확인은 더 해봐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창문 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사건과 관련돼 있던, 그러니까 가짜 변호사? 국정원 심리전단 네. 그 수사할 당시에 가짜 사무실 가짜 서류로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범죄에 연루됐던 국정원 변호사도 이미 자살했잖아요. 먼저 자살한 상황이잖아요. 번개탄 피고. 네. 그리고 지금 이번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도 갑자기 지금 그죠? 네. 휴대폰이 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휴대폰도 뭐 휴대폰도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그래서 도대체 정말 이게 자살이 맞는 건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해야죠. 아니 네. 검찰에서 동료 죽음 때문에 이렇게 억울해갖고 법무부 장관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칠 정도면 이게 확실히 어떻게 죽은 건지 좀 수사나 하지 왜 이렇게 불만만 제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검도 안 했다고 하죠. 유가족들이 예. 반대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 국정원 변호사 있잖아요. 네. 그 먼저 자살한 네. 국정원 변호사 관련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지금 뭐 제보 받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네, 진짜. 맞습니다. 그나마 예. 열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그 검사들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위에다가 뭐 소리도 지르고 대들고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이 좀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그 검사와의 대화 때가 생각이 좀 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명박근혜 밑에서 진짜 똥개 새끼처럼 하던 새끼들 아닙니까? 네. 지금 검찰은 그런 새끼들이에요. 양아치 새끼들. 진짜 어버이 연합이라든지 이런 새끼들이 막 고소 고발하고 하면은 그거 뒤처리해주고 하는 무슨 흥신소 같은 새끼들, 쪽팔리는 새끼들, 그따위 짓을 해놓고 지금 민주주의 정권 또 들어서니까 어디서 함부로 지져대 이 개새끼들이. 너무한다 싶습니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명령 잘 따랐으면 노무현 정부 때는 왜 정부 법무부 명령 안 따르고 멋대로 했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왜 법무부 명령 안 따르고 대들고 소리 지르는지 참 말도 앞뒤도 안 맞는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는요, 검찰을 독자적인 하나의 그냥 기구로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할 일을 해야 되고요. 네. 조국 민정수석도 자기 스스로 뭐 검찰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거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지금 신발끈 바짝 조여매고, 예? 팔 걷어붙여야 할 타이밍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닌 말로 진짜 지금 굉장히 군기 빠진 모습이 특히 민주당 안에서 지금 보이잖아요. 네. 군기가 빠졌어, 이 씨발. 지금 너무 시민들이 계속해서 단단한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지금 뽕 맞은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큰일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오늘 민주당 얘기는 따로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도 또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인규가 아주 기가 막힌 입장문을 하나 내놨어요. 그냥 자기 변명으로 일관한 네. 입장문에 그냥 요지는 이겁니다. 국정원에서 왔다 이거예요. 국정원에서 와서 불구속 기소하고 대신 이제 시계 이런 걸 흘려서 도덕성 타격을 입히는 정도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4월 중순에 검찰 조사를 받으셨어요. 네. 대검에 오셨죠. 저도 그날 거기서 밤을 샜던 기억이 나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검찰이 아무런 결정을 안 했어요. 네. 결정을 안 하는 사이에 논두렁식에 이제 보도 나오고 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인규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불구속 기소하고 그냥 또 시계 흘려서 도덕성 타격 주자. 근데 이인규 변명은 국정원이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합리화하는 변명을 했어요. 마치 자기가
국정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거고 그러면 혼을 냈대요. 그래서 국정원이 자기한테 제안한 내용을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화들짝 놀래서 어떤 일로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지금 맥락이 생략된 게 뭐냐면요. 이때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었잖아요. 네. 그 밑에 홍만표가 홍만표가 수사기획관이었고 그 밑에 대검 중수 1과장이 우병우였어요. 맞습니다.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이 세 사람이 대통령님 수사를 끌고 갔는데 이 새끼들은 어떻게든 엮어서 구속 기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구속 기소할 만한 거리는 안 잡히고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 나온 거고 그러니까 국정원은 오히려 안 될 이 사건이 구속 기소는 굉장히 무리하다는 거를 판단을 하고 그건 아마 이명박 쪽에서 판단을 했을 거예요. 이명박 청와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요. 구속은 힘들고 불구속 기소를 하고 대신 망신을 줘가지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히자 이런 작전을 짰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인규 이 새끼들은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이 새끼들은 구속 기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지금 쏙 빼놓은 거야. 자기 이야기는 지금 빼놓은 거예요. 이 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하여튼 지금 논두렁식의 수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논두렁식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네. 계속 해야죠. 이 새끼들 다 이미 홍만표는 벌써 재판 유죄 받았고 오피스텔 100채. 네. 그다음에 우병우도 곧 깜빵 갈 거고 이인규 이 새끼까지 다 쳐놔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 얘기는 빼놓으면서 그 와중에 이 입장문 초반을 읽고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났었는데 내가 이거 얘기 나오니까 제가 제 친구 새끼가 부장검사하는 새끼가 있어요. 이 개새끼. 언젠가 상갓집에서 만났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야, 검사 니네 새끼들 반성 좀 하냐? 대통령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반성 좀 하냐 했더니 아니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갓집에서 싸울 뻔했어요. 이 개새끼 하면서 싸울 뻔했는데 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것도 그냥 자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새끼들이 지금 변창훈 검사 죽은 거에 대해서 정권이 죽였다?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 새끼들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검찰은요 진짜 어디서부터 싹 손을 대야 될지 폭파시켜도 상관이 없는 조직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경찰에 다 맡겨도 돼요 진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는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자기는 검사의 소임을 다했다. 일단 말도 안 되는 정말. 제가 그 친구 새끼 그 부장검사 새끼 이번에 인사에 물 먹었더라고요. 네. 내가 그 새끼 물 안 먹었으면은 막 대놓고 조지려고 그랬었어 진짜. 그렇군요. 하여튼 이런 내 새끼 이야기. 너는 친구지만 이거 볼 리도 없겠지만 너 새끼는 내 동창이고 친구지만 앞으로 네 인생 가는 길에 내가 계속 고춧가루 뿌릴 거야 이 개새끼야. 근데 사실 이제 그 친구분 얘기를 물론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그 검사가 그런 검사가 그 한 명 아닐 거란 얘기죠. 지금 라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많이 깊이까지 있는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이거 입장문이랍시고 밝힌 거 보면은 본인이 어쨌든 자기는 결백하다 이거예요. 논두렁식에 대해서 국정원 짓이다. 자기는 결백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정말. 근데 이게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인규가 이거 지시했다. 수사 가이드라인 줬다. 이런 이야기. 보도 지침 줬다. 그래서 KBS가 200만 원 먹고 무슨 SBS에서 그 얘기 쫙 나온 게 지금 한참 됐는데 왜 소환 안 합니까? 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미국 가서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지금 즐겁게 여행 중이라고 여기다 또 자기 안부까지 적어놨던데 즐겁게 여행하게 두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검찰이 부르면 온다고 하니까 검찰이 혐의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빨리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김관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댓글 부대 운용이 이제 이명박이 시켰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사이버 그 댓글 부대 있잖아요. 우리 군 사이버 사령부. 그래도 쉽게 진술을 하네. 그러게요. 이게 군인 정신들이 있어서 그런가?
아, 보고를 해야 되나요? 군인 정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보고 잘하잖아요, 군인들이. 예. 그런가요? 또 시키는 대로 잘하고. 네, 시키는 그러니까 대로. 시킨 대로 했으니까 또 지금 그렇게 시킨 대로? 예, 뭐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또 시키는 대로 수순이, 말하는 거죠. 그죠? 예, 말하는 말을 거죠. 하라고 예. 시키니까. 네, 시킨 대로. 하여튼 그렇군요. 아, 이 뭐 검찰이 이제 이거 내용 사실 수사하고 있는 거라 이명박 그 비리에 관련된 거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참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검찰 자체가 지금 워낙에 상태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잘 하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네, 다음 소식은 국정원 얘기를 좀 할게요. 개혁위원회에서 그 15개 사건의 조사를 마지막 두 가지를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화교 간첩 수사 증거조작 사건 있잖아요. 네, 유우성 씨. 네. 영화로 나왔었죠. 네. 예, 영화로 나왔었는데 아이씨 최승호 PD 헛소리만 안 했으면은 그냥 얘기를 할 텐데 네.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뉴스타파 진짜 정신 차려라 니들도. 네, 참 사방에 진짜 씨. 정신이 나간 사람들 사방에 하여튼 많죠. 하여튼 YTN 사장 선임권 가지고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변상욱 대기자 인터뷰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네. 헛소리 좀 하지 마 좀. 그러니까요. 짜증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얘기하기가 싫어져요 진짜. 편들어주지 않고.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 그 어쨌든 영화랑 그 관계없이 간첩 조작 네. 사건 네. 그 영화도 만들고 해서 네. 하여튼 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여동생 그죠? 네? 회유 협박하고 회유 해가지고 협박입니다. 간첩으로 만들어냈잖아요. 네. 증거 조작하고 네. 심지어 대사관까지 동원돼가지고 네. 이런 나라 망신 시키는 새끼들이 어디 있어 진짜. 다른 나라 가가지고 중국 여권 위주하고 그것도 대사관 놈 국정원 새끼들이 이런 공무원 새끼들이 범죄를 대놓고 저지르는 나라가 어딨냐고. 북한 같은 나라 말고. 심각합니다. 정말 깡패. 진짜 쪽팔리는 새끼들 진짜. 네, 무슨 뭐 마피아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이 새끼들은 나라를 완전히 북조선 인민공화국 만들 새끼들이에요 이게. 진짜. 맞습니다. 아까 좀 아까 나갔던 그림에는 우리 서훈 국정원장의 한 잘못이 아니고 서훈 국정원장이 발표했다라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회유한 정황이 발견된 거는 맞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만 그 동생인 유우성 씨의 여동생한테 무슨 뭔가 막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뭐였냐면 세월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 아니냐, 뭐 국정원이랑 세월호랑 무슨 관계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국정원이 이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왜 보수단체에다가 비판 칼럼 써라 이렇게 뭐 맞대응 시위해라 이렇게 시킨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국정원이 한 게 맞답니다. 그건 맞는데 단지 세월호라는 그 배와 국정원과의 어떤 직접적인 뭐 배우의 어떤 관계, 마쿠 관계 이런 건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 그 국정원 개혁이 FT에서 처음 출범할 때 15가지의 그 이슈를 가지고 이걸 조사를 하기로 했던 건데 그거는 이따 마무리가 됐고요. 근데도 앞으로 국민이나 뭐 혹은 그 국회 정보위원회 측에서 이것도 국정원에 비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조사를 하겠다 새롭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들은 검찰에서 또 받아서 지금 수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사 권고가 다 들어갔죠. 네. 수사를 하여튼 계속 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국정원 이거는 그냥 국정원 생각이고 조사는 끝났다라는 얘기고 그거 외에 이제 국정원에 관련돼서 어제 좀 희한한 게 있었죠. 국정원 상납금 문제로 검찰이 지금 소환됐어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제 박근혜 때 국정원장이죠. 소환되면서 그게 나와서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후의 전사들이다. 국정원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는 못할 망정 수사받다가 스스로 목숨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이게 지금 제가 북조선인민공화국 이야기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정말 우위에 있는 그 이유는요.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을 지키고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통제가 되고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법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거. 그게 북한보다 우리가 아주 위대한 나라라는 거. 그럼요. 근데 이 남재준 이 새끼들부터 해서 김관진 지금
그 검찰 똥개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하는 짓이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추종하는, 저는 이 새끼들이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북조선인민공화국처럼 만들 새끼들이에요, 이게. 이런 저 박근혜, 이명박근혜 정권 같은 이 정권이 박정희 때부터 만약에 지속됐다고 보세요. 우리가 북조선인민공화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들이 종북 세력이지. 그래서 맞습니다. 네,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네, 힘 있으면 되는 사람들인데 뭐 너무 어이가 없죠 사실. 검찰들은 지금 검찰 동료 하나 죄 짓고서는 수사받다가 자살했다고 눈 뒤집어갖고 난리를 치고 있고, 지금 뭐 전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은 국정원 소속이었던 변호사 하나 지금 자살했다고 좀 또 이 난리를 치는 건데, 본인들만 좀 죄를 지어도 수사를 받지 않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하여튼 참 예, 이해가 안 가는 네, 상황입니다. 어제 뭐 이거들 지금 국정원과 검찰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지금 그 내용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참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뉴스가 많이 있었어요. 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도 사실은 좋은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또 짜증나는 소식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페이지가 있죠. 거기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명 조두순 사건 네. 아실 텐데. 이런 새끼는 진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한데 출소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사실. 그렇죠. 지금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2020년이죠. 2020년 12월에 출소를 합니다. 그래서 출소 이후에는 전자발찌 부착 7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상정보 공개 5년 그게 있다고는 하는데, 이 새끼가 그 보복을 예고도 했죠. 예고했어요.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두고 보자. 그 나영인의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새끼를 세상에 내놔야 되나요? 옛날에는 그 보호관찰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보호관찰법이 굉장히 반인권적인 대표적인 법률이었죠. 왜냐면은 이제 곱징역이라고 해가지고 뭐 징역 한 10년을 살고 보호관찰 10년 딱 하면은 이게 보호관찰이 징역은 아닌데 사실상 징역과 같은 효과를 발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징역 10년짜리 나는 선고받았는데 사실상 20년을 막 살게 되는 그런 굉장히 악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초창기에 위헌 판결 받고 없어진 네. 그 이미 90년대 초에 없어진 건데, 근데 조두순 이 새끼를 보니까 보호관찰법이 꼭 나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인간들을 그냥 사회에 그냥 내놓기보다는 뭔가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인간을 계속 감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필요성이 지금 느껴져요. 이걸 어떻게 그냥 활보하게 냅둡니까, 이거를. 너무 끔찍하죠. 사실 그래서 시민들도 이미 어차피 이게 한번 재판에서 결론이 나고 징역을 산 거기 때문에 이거 청원 아무리 올려봐야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그 분노를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12년 형을 받았죠. 12년 선고 받고 했는데 사실은 12년이라는 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판사 새끼들도 마찬가지야. 세상 물정 모르는 새끼들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그냥 시험 문제 좀 잘 맞췄다고 바로 판사라고 판사 임내하고 앉아서 하루 종일 맨날 그냥 판사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소리나 뒤적거리고 하니까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걸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12년밖에 안 때려. 맞습니다. 저도 근데 그게 되게 분노스러워서 어제 그 양형 기준을 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2008년 당시에 법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이 11년으로 계산이 됐었답니다. 근데도 12년이 나온 거 보면 어쨌든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때릴 수 있는 최대한을 때린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한데, 그렇다면 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적죠. 지금 이 사람이 12년 징역 받았다는 거는 나중에 출소하면 2020년 출소해봐야 그 피해자가 20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피해 입었던 당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너무 끔찍한 일이죠, 사실. 여튼 조두순 거는 뭔가 네. 대책을 만들어서 좀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도,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뭔가 대책은 필요해요. 그냥 활보하게 냅둬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예. 이 나이도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52년생이랍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아직 2년 반 정도 남았거든요.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니까 그 전에 그냥 그 감옥에서 급사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하고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 감옥 안에서 누가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누가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죽으면 안 되고 자연사 하기를. 거기서 갑자기 그냥 뭐 먹고 취해서 그냥 죽던가 하여튼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까지 참 슬프고 찝찝한 소식으로 마무리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제가 기분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거는요.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보도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팩트 잡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어떤 반동 세력들이 일부 지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반동 세력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심상치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지지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면서 그야말로 팩트 체크하고 뭔가 그럼요. 사실관계 바로잡고 그러고 있는데 분노할 때 분노하고. 그런데 저 국회의원이라는 새끼들이 손혜원이 그랬다고 그랬죠? 뭐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나이브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앉아있는, 처앉아있는 자체가 굉장히 나이브하거든요. 군기가 싹 빠졌어, 진짜. 뭐, 그야말로 우리가 문평성대 얘기하니까 진짜 태평성대라 생각하고 그런가 봐요. 그런 헛소리나 짓거리고 앉았고 지금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예전에도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정말 대표적인 의원이다 보니까 김정숙 여사님 친구라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봐준 거지. 눈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대선 기간에서 어쨌든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역할을 한 게 있지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손혜원이 혼자 다 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손혜원 의원이 본인이 국회의원 이후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왔다라고 초반에 얘기했던 그 목표가 끝나고 나니까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뒤에는 이제 갑자기 길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 순간들이 몇 번 눈에 띕니다. 근데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김영호 의원은 트럼프 경호가 과도해서 네. 너무 과해서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지금 우리 그 수구 좌파들 집회에 편을 들어주는 사태 것 같은데 파악을 잘 못했으면 입 쳐닫고 있던지 제가 보기엔 그게 그냥 왜 시민들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실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에 헛소리를 왜 올려? SNS에 그 친구 팔로우가 제가 보기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인 딴에는 뭔가 시민들의 여론을 그게 여론인 줄 알고 듣고 올렸나 싶은데 네. 잘못 짚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리. 표창원 의원, 네. 전병헌 수석, 철저히 철저히 수사. 아니, 말은 맞지. 말은 맞죠. 근데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 혼자 존나 정의로운 척하고, 혼자 존나 정의로워, 진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요. 네. 저도 욕 안 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저같이 미친 새끼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저같이 좀 또라이 새끼, 미친 새끼가 하나 있어야 저한테 안 물리려고 좀 눈치라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학적인 멘트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예, 어쨌든 욕은 먹을 건 먹어야죠. 예, 먹을 건 먹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서 또 그러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잘 모르면 입 쳐닫고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모를 때는 좀 자중하셔야 되는데, 진중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지지율에 들떠서 너무 이제 찰랑찰랑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9일이었고요. 네. 마무리를 마무리까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렇게 정말 다운된 방송 정말 오랜만에 했네요. 슈퍼챗 오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진짜 많이 봐주셨어요. 거의 1,400만 가까이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뉴비씨 오후 프로그램은? 네, 오늘 원래 정치 신세대 하는 날이죠. 네. 지금 이제 안내 말씀 드려야 되는데, 네. 정치 신세대는, 더 이상 방송하지 않습니다. 예, 종방했고요. 예, 다양한 의견을 참조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정치 신세대 멤버들 스스로 하여튼 고민한 결과물이기도 하고, 고민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일단 하여튼 정치 신세대는 지난주 방송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에 항상 있었던 5시 정규 프로그램 하나가 없어서 오늘은 오후에 뉴비씨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50분 지금 간신히 딱 맞췄습니다. 네, 5분 오버했는데요. 네, 같이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금요일이죠. 10시 45분에 다시 생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 한 명에서 11명을 이제 생명을 살린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 또 있다 보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랑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좀 힘을 받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또 하셨고. 네, 인도네시아가 이 동남아 국가 중에 네. 일단 국토 크기가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네. 예, 인구도 많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태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베트남은 이제 곧 이제 가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의 경제를 좀 끌고 가는 나라들이죠. 예, 그래서 이쪽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낸다면 네. 네.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뭐 조금 아까 잠깐 보셨지만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랑 오늘 정상회담을 하실 거고 그 이후에 뭐 만찬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뭐 그래서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강조한 거는 외교가 결국 4대국 위주로만 가진 않겠다. 아시안으로 넓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 마무리는 역시나 평창올림픽 네.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평창올림픽 참 근데 저기 그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 쪽은 네. 잘만 판매한다면 그 평창올림픽 티켓을 굉장히 많이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거긴 눈이 없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눈이 없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그렇군요. 그 동남아 사람들이 그 눈 구경하러 한국에 온단 말이에요. 와서 스키도 타고 그 보드도 타고 막 그러는데 이거를 조금만 잘 해서 동남아 쪽에 티켓 판매를 좀 공을 들여본다면 의외로 동남아 쪽 관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네요. 뭐 우리 그 K-팝이라든지 이런 한류 상품하고 네네. 한류가 그쪽에도 굉장히 엄청나죠. 인기가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동남아도 엄청납니다. 이걸 좀 잘 묶어낸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의외의 관객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동남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사실은 뭐 워낙에 눈이 좋고 뭐 이런 추운 나라들, 네. 러시아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추운 쪽에서는 굳이 이 멀리까지 눈도 별로 시원치 않은데 네. 올 필요가 없지만 네. 동남아는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거기다가 눈 보기가 어려운 나라들.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출국하실 때 어제 이륙이 예상보다 한 15분 정도 늦춰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랬었나요? 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사람들이 막 걱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오산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또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죠, 중국으로. 근데 그쪽에서 뭔가 준비가 좀 더뎌져서 네. 늦춰졌답니다, 조금.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집주인인데 내가 먼저 나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예. 대통령 이륙할 때까지 기다려라 명령을 내리셔서 다들 꼼짝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손님이 먼저 가야죠. 네, 되게 세심한 분이세요, 아니, 그죠? 손님이 아직 안 갔는데 네네. 집주인이 먼저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모양새가. 이상하죠. 네, 근데 사실은 뭐 겉에서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심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아니요, 우리나라 언론은 아마 그런 것도 트집 잡아서 무례하다고 기사를 충분히 쓸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우리 기레기의 장기 아닙니까? 뭐든지 트집을 잡는다. 뭐 당연히 트집 잡을 수 있죠. 트럼프 출국도 안 했는데 먼저 출국해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 딱 뽑아가지고. 예. 근데 이런 그 훈훈한 소식은 또 기사는 없더라고요. 이건 기사가 없었습니다, 별로. 저도 기사를 보고 찾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이제 회자된 얘기를 듣고서 나중에 찾아봤던 건데 하여튼 좋은 얘기는 안 써주는 나쁜 사람들 있네요. 다음 소식으로는 그래서 우리 손님으로 왔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국회의원설을 했었는데 말폭탄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네. 표정이 아주 그냥 표정은요, 네, 볼 때마다 살아있습니다. 웃겨요. 그 네. 발언 내용과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저는 인간적으로요. 네. 저런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표정이 살아 있잖아요. 네. 본인 어떤 음흉한 속내가 있는지 뭐 그런 네. 건 모르겠지만 네. 겉으로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독이 든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보다는 표정에서 차라리 드러나는 게 낫죠. 네, 그렇군요. 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홍준표도 네. 인간적으로는 같은 라인이죠? 예, 예. 트럼프와 홍준표가. 네. 자, 하여튼 우리 그 국빈 환대
네. 예, 너무 잘 받았다는 예, 인사말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한미 FTA라든지 이런 문제 논의가 잘 됐잖아요. 네. 예,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협상 결과물들이 전부 최상의 결과들이 네. 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나왔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크게 지금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기분 좋게 지금 예,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연설할 때도 보면 뭐 크게 사실 어제 국회 연설문 중간에 고친다고 해가지고 조금 제가 긴장을 했었는데 네. 예, 뭐 별다른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뒷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예. 뭘 고쳤는지. 네. 하여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한국의 이제 발빠르는 경제 성장도 민주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감명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또 갑자기 우리 한국 걸 이제 축혀 올려주면서 US 오픈 여성 골퍼들이 예. 네, 대부분 굉장히 또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트럼프 골프장에서 열린 데서 박성현 씨가 승리했다 이러면서 자기 골프장을 또 깨알같이 자랑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아세안 외교를 미일 중러 4대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국인들이 한반도에서 이룩한 것은 한국의 승리를 넘어 인류의 정신을 믿는 모든 국가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일부에서 변창훈 검사 사망 사건을 현 정부 법무부와 윤석열 지검장의 책임으로 돌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논두렁 시계를 흘리라고 한 건 자신이 아니라 국정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영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에 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총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출소 반대 청원이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우 구성원장의 문골 브런치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목요일이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안 계신 한 일주일 계실 거기 때문에 우리 한동안 대통령님을 국내에 계시는 거는 못 보겠다 아쉬운 마음도 있고 오늘 또 우리 대통령님 취임하신 지 6개월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만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예고를 미리 좀 드리면서 첫 번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도네시아에 잘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출국하시는 장면을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짧은 영상 같이 준비했으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임종석 실장이 항상 저 출국할 때마다 정말 치아를 만개하면서 웃는 게 화제가 되는데 오늘은 억지로 입을 꼭 다물고 웃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렇게 출발하셔서 자카르타 공항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하셨죠. 네. 좀 늦은 시간에 도착하셔서 좀 어두욱한 상태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국빈 자격으로 또 초청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그런 의장까지 와갖고 의장대까지 사열을 하고 이렇게 공항에서 좀 환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여사님 스타일이 진짜 우아하지 않습니까? 동남아 스타일. 네. 네. 그게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머플러인가요? 저걸 머플러라 그래요? 네, 머플러죠. 네. 네. 우리 약간 이게 그 동남아 동남아 쪽에 동남아 사람들한테 익숙한 맞아요. 색상과 디자인. 맞습니다. 네. 너무 또 우아하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의장대 살도 멋있더라고요. 저기는 인도네시아는 그 원래 그 전통적인 그런 뭐 복장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유럽풍이죠, 그죠? 의장대가 좀 그게 좀 특이했어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스페인 식민지를 거쳐 와서 그런가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뭐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이제 격식도 맞춰서 오늘도 하루 종일 환영 행사가 또 이제 연이어질 텐데 어제는 우리 또 트럼프 국빈 초청해서 우리가 또 대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대접 받으시는 거 어떨지 그거 좀 비교해서 봐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그 일정으로는 도착하신 이후에 바로 동포 간담회부터 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첫 국빈 방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신남방 정책을 이번에 발표하신다고 했고, 네. 그리고 저쪽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외교가 중미일러 주변 4개국 중심의 외교였잖아요. 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때 그 치중된 외교를 처음으로 이제 동남아라든지 남미, 아프리카까지 조금 이렇게 다변화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과거의 그런 외교로 또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미국에 치중하는 그런 외교, 네. 미국 일방적인 외교. 그런 외교로 되돌아갔는데 이걸 다시 조금 균형을 맞추는 그 외교로 지금 다시 복원시키는 거죠. 네.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복원시키는 그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뭐, 4대국의 치중한 외교가 아니라 조금 네.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인도네시아가 그래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순방 국빈 순방으로 온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네. 그러면서 또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또 아세안 특사를 박원순 시장을 또 파견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만큼 아세안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말고도 또 인도네시아는 네. 우리하고 특히 각별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그 국방부 장관이 일전에 한번 다녀갔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진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해에서 직접 만나기도 하셨고, 네. 인도네시아는 우리 그 헬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국산 무기를 사주는 나라. 맞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고객님입니다. 네, 고객님. 고객님. 네. 네. 네, 고객인 나라죠. 네, 그래서 그거에 또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인도네시아랑 네. 방산 분야가 우리 협력이 또 활발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님 비행기 타고 이제 가는 중에 네. 우리 그 원양어선이 남태평양에서 그 화재 때문에 표류하던 인도네시아 선박을 또 구조를 해줬대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원 10명하고 뭐 중국 선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따뜻한 느낌이 없다. 그래서 따뜻한 느낌으로 조금 고쳐야 되겠다 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 뭐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뭐 잘 왔다 갔다니 기분 좋게 갔다고 하니까 예, 한 국민으로서 어쨌든 기분 좋습니다. 네. 네. 뭐 기분 나빴다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근데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제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열받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SNS를 다니다 보니까 일부 그 페미니스트들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니를 트럼프랑 같이 포옹시켜서 사진 찍혔다. 미국 놈한테 우리나라 그 위안부 피해자를 가지고 포옹을 시켰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친 건가요? 저는 정말 그 사회가 책에 폐해를 정말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건데, 책이란 것, 특히 이념과 관련된 것들은 책이 하나의 종교 교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 네. 그걸 교조적으로 아주 고정된 어떤 해석 틀을 갖고 교조적으로 세상에다가 갖다 맞추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하는 그 행태들. 저는 지금 소위 그 페미니스트들을 보면 주사파 보는 것 같아요. 그 패턴, 행동 양식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냥 어떤 교리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네, 용서가 안 되는, 여성으로서 정말 그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뭐 김정은 여사님이 곶감 가지고 다과 만든 거 가지고도 무슨 여자가 요리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무슨 여혐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남자가 요리 잘해도 칭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왜 그런 식의 이상한 논리로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미가 그 트럼프 국회 연설에서 반공교육 받는 것 같았다. 이거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네. 예, 같은 거예요. 정말 뇌가 굳어버린 사람들, 융통성이라고는 1도 없는. 하여튼 그런 그 이상한 소리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탁현민 행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어제 있었죠? 네. 어제 가장 참 어이없는 뉴스였죠. 네. 이게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그 조국 교수, 당시의 교수였죠. 예. 네. 와서 홍대에서 프리허그 행사할 때. 네. 저 기억납니다, 전날. 네. 전날 제가 권갑장이었나요?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 하여튼 저 홍대 근처에서 우리가 녹음하던 날이었거든요. 녹음하면서 저기 못 가는 거를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날 행사 끝날 때쯤 네. 선관위에 하여튼 신고가 안 된 스피커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스피커에서 2012년 당시에 네. 썼던 그
음악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대선 로고송. 예. 네. 대선 로고송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날 행사 설치를 탁현민 행정관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탁 행정관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서울시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얘기는. 선관위 이 새끼들이 정말 할 일 없는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거법 문제는 매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선거법을 보면요. 걸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진짜. 뭐 정말 그 선거 한번 이렇게 치를 때 선거법 자세한 내용까지 하나하나 그 지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밖에 안 되죠, 사실. 이게 현역 국회의원 이 새끼들이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 선거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선거법 맞습니다. 진짜 복잡해요, 복잡해. 네. 뭐는 피켓은 뭐는 되고 안 되고 뭐 어깨띠는 심지어 몇 어디서 되고 안 센치 되고 막 이런 맞습니다. 거 규격까지 다 정해놓고 하니까 진짜 선거는요. 그래서 선거 전문가가 판치는 거예요. 그 선거 내년 지방선거 이제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선거판 막 돌아다니던 업자들이 또 각 캠프에 또 몰려드는 겁니다. 왜? 그런 거 빠삭하게 꿰고 있는 선수들이 또 있거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선거라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뭐 그 당시 대선도 그렇고 나갔던 후보들 마음 먹고 뒤지면 다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중에서 유독 탁현민 행정관을 선관위에서 탁현민 행정관만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캠프도 다 신고를 했는데 검찰에서 탁현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 건지 그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검찰이 공소시효가 있어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있는데 네. 지금 공소시효에 맞춰서 지금 터는 과정입니다. 아마 지금 5월 9일에 대선을 치렀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거기에 6을 더하면 바로 11월 9일, 11월 8일이 되나요? 예. 예. 네. 뭐 우리나라 여자 골프는 뭐 지금 사실 미국 LPGA 네. 휩쓸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멋진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행운을 빈다 잘 될 거다 또 이런 네. 덕담을 했는데 아까 걱정하셨던 그 뭘 고치냐라고 어제 걱정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 부분일 거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랑 단독회담을 하시다가 대통령이 이제 걱정들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잘 안 될까봐 이제 걱정의 말씀을 좀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러면 내가 내일 국회 연설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혹시 연설문 안에 같이 포함해서 해주면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대통령이 당연히 좋다 도움이 된다 해서 그 뒤에 이제 고친 부분이 그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약간 뭐 좀 패권 안전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고 그러면서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영원히 찾기를 바란다 기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아주 훈훈한 덕담만 줄줄이 늘어놓고 갔습니다. 네. 본인 연설에 본인이 만족해서 저렇게 따봉도 날리고 네. 네. 좋았고. 네. 예. 일단 트럼프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럼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일단 비교가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지극정성 들여서 바깥에서 그냥 보기에 진짜 간쓸게 다 빼주는 것처럼. 노예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가서 할 소리 다 해버렸잖아요. 예. 할 소리 다 일본인에 때문에 미국 먹고 살기 힘들어. 적자가 심하다 뭐 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할 소리를 지금 다 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할 소리를 사실 굉장히 안 했죠.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다양한 뭐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그다음에 뭐 FTA도 FTA 이거 네. 우리가 손해보다. 불만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했잖아요.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안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이제 국방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국회 연설에서도 거의 시간 중에 절반 이상을 이제 북한 비난하는 데만 다 썼고요. 그리고 뭐 코리아라는 단어 많이 쓰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전쟁하고 군사 이런 단어에 대한 언급보다 자유, 평화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언급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라는 표현 같은 경우도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네. 코리아가 좋냐, 사우스 코리아가 좋냐. 그랬더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리아가 좋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코리아라는 표현을 네, 썼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날 이제 그 북한 문제를 언급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정미가 또 헛소리를 했더라고. 뭐 방공교육 받는 것 같았다 어쩌고 그건 니들 컴플렉스 때문이야. 그렇죠. 니들이 그따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어. 맞습니다. 네. 그래도 북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사실은 예전에 쏟아냈던 그 말폭탄들의 수위에 비하면 네. 굉장히 수위를 조절을 하면서 트럼프 딴에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대통령 그 정의당도 참 짜증나지만 자유당 쪽은 우리 대통령 나오면은 뭐 현수막 들고 있고 잠이나 포자고 있더니 트럼프 대통령 오니까 또 기립박수를 또 일어나서 치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 정말 그 와중에 또 조원진은 또 피켓쇼를 또 했어요. 네,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네, 저게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뭐 하는 짓인지 저기서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사실 생뚱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저게 지금 정치쇼 같은. 훌리건이잖아요. 한미동맹 뭐 어떻게 더 강화할까?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 한반도가 미국의 새로운 주로 그냥 편입될까? 그러니까요. 저런 새끼들을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참. 의원이라는 게 한심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도 그 와중에 또 깨알같이 패러디 해갖고 또 올리는 시민들도 있었는데 화났다가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또 풀리기도 합니다. 밥 좀 줘요, 밥 좀 줘. 단식 끝났어요. 이렇게 피켓을 내용을 바꿔서 저렇게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외에 또 특이했던 거는 우리 당초에 원래 그 비무장지대에 방문 계획이 원래는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방문한다 얘기가 나왔다가 또 곧바로 기상학과로 취소됐다며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뒤늦게 들었는데 네. 어제 오전 7시쯤에 이 동네에 헬기 소리가 났었대요. 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웬 헬기 소리지?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대통령께서 DMZ로 이동하시는 헬기 소리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기상이 좀 안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타셨던 헬기도 중간에 그냥 비상 착륙을 하고 중간에 착륙을 해서 거기서부터 차량을 이용해서 DMZ까지 가셨대요.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도 이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상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냥 DMZ 가는 거 일정은 취소하는 걸로 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아침에 사실 시간을 좀 버리신 거죠. 아침 그렇죠. 일찍부터 헬기 타고 차 타고 거기까지 가셨다가 지금 되돌아오신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뒷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DMZ를 이제 방문하는 게 좋겠냐, 뭐 가고 싶으면 한번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랑 같이 갈 수 있으면 가겠다 했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럼 나도 같이 가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움직이셨다는 건데 기상이 안 도와줘서 결국 못 갔다. 그래서 계속 국회에 들어가서까지도 이제는 국회의원 혹시 끝나면 갈 수 있는 거냐, 문 대통령 시간 되느냐 뭐 계속 물어봤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습니다. 하여간 보면 볼수록 역시 문구로소리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연설 끝내놓고 국립현충원에 트럼프 부부가 참배를 했지요. 그래서 참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리를 해서 중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한 알차게 1박 2일 보내고 갔습니다. 네,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 트럼프 국빈 방문 가지고 왜 하루밖에 안 자고 가냐 어쩌고 별 개소리들 다 나오고 맞습니다. 진짜 이틀 자고 온 일본에서는 그래서 엄청난 외교를 잘했나? 그렇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멜라니아 여사가 SNS에다가 여기서 출국한 이후에 방한 후기를 남겼어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여사 그리고 한국인들이 너무 환대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거 외에 또 공식 성명까지 또 따로 냈어요. 멜라니아 여사가. 그래서 우리 김정은 여사한테 받은 뭐 따뜻한 환대 그런 거 너무 좋았고 김 여사와는 계속해서 이 우정을 이어가고 싶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정말 잘 왔다 갔구나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고요. 그거 외에 청와대 페이스북에 또 후기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멜라니아가 원래 낯가림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대요. 낯가림이 심해서 그 말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주로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 김정숙 여사님하고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너무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통한 거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좌진들이 그 멜라니아 측 보좌진들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까지 환담이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없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여사님이 아마 편안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럼요. 사실은 뭐 그 나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 두 여사님들이라서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도 예,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멜라니아가 잘 안 웃잖아요. 안 웃죠. 별명은 로봇이에요, 로봇. 잘 안 웃는데 네. 우리 여사님하고 지금 찍힌 사진들 보면 네. 웃는 표정이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저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강대승천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네. 한쪽에서는 또 이제 일본에 있는 아키에 여사, 아베 총리의 부인이겠죠. 이제 그 사람이랑 같이 만나는 장면이랑 비교되는 그 사진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보면 이제 멜라니아 여사도 약간 트럼프처럼 감정을 속이질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표정에서 드러나고.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신 것 같아요. 페이크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계속 기분이 안 좋으시다고 아까 채팅창에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시냐, 다운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기분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아, 네, 그렇죠. 하여튼 이런 이야기. 손혜원부터 김용호부터 손혜원, 김용호, 표창원 아주 기분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러게 그리고 말입니다. 검찰 새끼들까지. 네. 오늘 우리가 그 얘기는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문글브런치는 그래도 대통령님 위주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일본은 근데 배가 좀 아프긴 아픈가 봐요. 유치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아무리 그래도 아베가 트럼프랑 더 친해. 뭐 이런 보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도 일본 언론이 그래도 애국심이 있는 언론이에요. 맞습니다. 네, 일본 언론은 최소한 자기네 그 지도자를 비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일부러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고. 만약에 저 상태가 우리나라였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난리 났겠죠, 지금 언론들이. 그러니까 네. 모든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모든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집어넣으면 모든 기사가 정반대로 바뀐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별 개소리를 다 해도 시시껄렁한 것까지 기사를 다 써주잖아요. 잘하면 똥 싸는 것도 기사 써줄 편이에요.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집어넣으면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검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검찰 새끼들 저렇게 날뛰는 거 그 뒤에 지금 후방 지원 사격을 누가 하고 있어요? 언론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언론이 하고 있는데 네, 언론들. 그 와중에 정신 못 차린 새끼들이 민주당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 그러면서 지지자들한테 뭐 나이브하다는 놈도. 네, 하여간 언론들이 너무 심각하죠. 언론 중에 일부는 그래서 우리 그 김정숙 여사께서 멜라니아 여사랑 얘기하는 중간에 실수로 저희 나라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걸 가지고 또 국격을 뭐 망가뜨렸니 어쩌냐면서 난리 법석을 치는데 그거 번역하면 어차피 중간에 번역하면 그렇죠. 아웃 컨트리로 가는 거예요. 국격을 누가 떨어뜨리고 있는데 지금 말 실수만 해봐라. 기사 쓸 게 그렇게 없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와대 페이스북이나 청와대 홈페이지를 위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언론들을 믿을 수가 없는데 청와대 페이스북에 만찬 사진이 뒤늦게 좀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문구로 소리 미국 지부장 트럼프가 대통령이 연설하시거나 건배사 하실 때 저렇게 눈을 떼지 않고 열심히 보셨고, 그리고 저 자리에서 트럼프가 즉석에서 또 만찬사 그 원고를 수정을 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 수정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연설